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셀코리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의 매도네요. 오늘도 지금 8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의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매도를 펼쳤고요. 일주일이 넘는 이 매도 물량이 그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도 상당히 부진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2일부터 봤을 때는 한 1조 5천억 원이 넘는 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진 것은 지난달부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난달부터 본다면 2조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파는 그 이유는 ECB에서의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기대에 좀 못 미쳤죠. 이런 그 부담감이 좀 있고요. 여기다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이로 인한 달러 강세가 여전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의 하락이 지금 경기에 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신흥국의 경기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를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여기서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보니까요. 사우디 쪽에서의 오일머니가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것이 한계점에 거의 도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도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심리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오늘은 보수적인 전략들을 많이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그래도 사고 있는 그 종목이 ROE 상단에 있는 그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쪽으로의 투자 전략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종목군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하죠. 먼저 10시 구간 시황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 함께 하시죠.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당분간은 관망세를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과 업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증시는 어제 뉴욕 증시가 소폭 증가로 마감한 데 이어서 좀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금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코스피 지수 0.11% 소폭 상승하면서 1954.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5일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다가 9시 10분 구간까지에는 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961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내 다시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면서 하락 모습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1953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역시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옵니다. 844억 원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개인과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507억 원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이 현재 127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가장 상승하는 쪽은요, 통신입니다. 역시 경기 방어주로서 오르는 모습인데요. 1.72% 상승 흐름입니다. 기계가 1.52% 오르고요. 전기전자가 0.53% 상승, 운수창고와 종이, 목재도 소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확인해 보시죠. 가장 하락하는 쪽은 오늘 의료 정밀입니다. 1.25% 하락하고 있고요. 은행이 1.1% 떨어집니다. 운송장비, 현대차 3인방을 중심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의학이 0.78% 하락, 금융도 0.48% 소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이 현대차 3인방 중심으로 좀 하락세 나타냅니다. 현대차가 1.32%, 현재 0.99% 떨어지면서 14만 9,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0.85% 떨어지면서 23만 2,500원 지나갑니다. 기아차가 가장 낙폭이 큰데요. 현재 2.22% 떨어지면서 52,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삼성물산 쪽은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삼성전자가 0.39% 상승하면서 128만 8천원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0.34% 오릅니다. 한국전력이 0.21% 상승 흐름이고요. 오늘 LG화학 쪽도 3.66%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가 최근 계속 하락을 하면서 수혜를 얻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화학과 또 운송 쪽이 좀 수혜를 얻고 있는데요. 먼저 화학 쪽 살펴보시죠. LG화학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계속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66% 상승하면서 32만 5,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도 장 출발에는 시세가 좋았다가 현재는 1%대 내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모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오늘장 현재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다소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페인트 쪽도 괜찮습니다. 현대페인트는 어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0%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강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1%대 상승 흐름을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운송 쪽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한진과 CJ 대한통운, 한인스프레스는 현재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중이네요. 한진과 CJ 대한통운은 1%대로 상승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럼 한진의 한번 주가 흐름을 살펴볼까요? 네, 한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저점 41,000원, 2,000원 부근에서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현재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 반등을 하면서 이 121선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항공주의 흐름도 장 출발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가 하락에 대해서 수혜를 입고 있는 모습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다른 섹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쪽의 흐름도 좋습니다.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철강 그동안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계속 저점을 기록했었죠. 하지만 단기간 좀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포스코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업황 전체의 이 철강 업종이 오늘장에서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장 출발의 시세는 좋았지만 현재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태고요. 그 대신 동부제철과 하이스틸, 세아특수강, 동국제강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1.56% 상승을 하면서 4,890원 기록하고요. 하이스틸이 현재 0.73% 오르면서 28,000원 기록합니다. 세아특수강과 동국제강도 현재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는데요. 세아특수강이 가장 시세가 좋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이제 코스닥의 좀 주가 흐름을, 지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출발은 했지만 현재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인데요. 0.07% 소폭 떨어지면서 657.6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분봉을 확인해 보실까요? 660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장 초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657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팝니다. 외국인이 65억 원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은 15억 원 소폭이지만 매도 흐름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개인은 106억 원 정도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약세장속에서도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송과 엔터 쪽인데요.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네, 현재 0.09%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과 CJENM, 코미팜, 메디톡스, 바이로메들은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미팜 같은 경우에 계속 낙폭을 키워갑니다. 어제 이어서 시세가 좋지 못한데요. 4.11% 떨어지면서 4750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CJENM도 연일 좀 약세 흐름을 나타내네요. 2.29% 떨어지면서 85,400원 기록합니다.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현재 약보합권이지만 현재 1% 가까이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역시 1%대 약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올라가는 종목 보시겠습니다. 카카오와 동서, 로엔 현재 흐름 좋은데요. 동서 같은 경우는 1.13% 상승하면서 31,200원 기록합니다. 로엔은 현재 4%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과 엔터 쪽의 흐름이 좋습니다. 바로 한중 FTA의 수혜로도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재료도 있습니다. 먼저 그럼 로엔의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로엔 보시면요, 이 중국과 합자 회사 소식이 있으면서 오늘 장에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좀 호재 소식이 나타난 건데요. 4.51% 상승한 78,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FNC엔터, YG엔터 쪽도 강세 흐름이고요. 시멘트테인먼트는 현재 보합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쪽 IMBC와 YTN 쪽도 오늘 강세 흐름인데요. YTN도 개별 재료가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좀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보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이 특징주 YTN 증권사 리포트 통해 구체적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특징주는 소개를 받았던 대로 YTN입니다. 남산타워 확장 오픈을 앞두고 이 기대감이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의 호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명소로 제일로 뽑은 게 남산타워라고 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임대 수익이 많이 증가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고요. 올해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 내년부터의 실적 개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뽑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리포트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는 SK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016년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를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N서울타워 본관동 오픈으로 2016년부터 임대 수익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적자가 지속되겠지만 2016년에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N타워 이 본관동 예상 조감도를 두 개를 차례로 이어서 좀 보실 텐데요. 2015년을 저점으로 임대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는데 주목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상암 신사옥의 공실률은 40% 수준이었지만 입주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상업시설로 리뉴얼 공사 중인 1,500평 규모의 서울 이 N서울타워 본관동이 오늘 18일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의 관광 명소로 뽑은 이 N서울타워 본관동을 상업시설로 개발함에 따라서 2016년부터 연 25억 원의 추가 매출이 예상이 되고 현재 CJ 푸드빌이 운영 중인 N서울타워 역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뀜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임대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는 시각입니다. 자, 2015년 실적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로 인해서 2016년부터 N서울타워 임대 수익 증가와 더불어서 4월 총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뉴스 보도 시장에 광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증권의 리포트입니다. 1,000만 요우커의 관광 1번지 남산타워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6,200원으로 신규로 제시했고요. 투자의견 역시 매수로 신규로 제시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남산타워 확장 오픈, 평일엔 중국인, 주말엔 한국과 중국인 이렇게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자, 비용 절감과 공실률 감소로 턴어라운드 기반이 마련이 됐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산의 방문객 수입니다. YTN은 남산타워를 보유 중으로 남산타워 확장 공사를 마치고 18일에 오픈 행사를 할 예정인데요. 근본 확장으로 YTN은 1,500평 규모 4개 층을 상업시설로 신규 임대할 예정으로 이는 남산에 1,500평 규모의 쇼핑몰이 설립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산타워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 수를 고려할 때 남산타워 상권이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 남산타워는 서울의 랜드마크일 뿐 아니라 입장료가 없어서 이미 중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확인해 볼까요? CJ는 남산타워 일부를 임대해서 사용해 왔는데 CJ가 YTN에 지불하는 임대료는 올해까지 연간 60억 원, 내년부터 연간 90억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CJ 임대 면적이 500평 규모로 추산되기 때문에 본관동 이 1,500평의 최대 임대료 수익
수익은 200억 원 중반까지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실적 추이 그림 확인해 볼까요? YTN은 2014년 말 구사옥을 매각하고 신사옥으로 본사 위치를 이전한 이후에 신사옥 공실로 인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흥국증권에서는 YTN 수익이 내년부터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2014년을 저점으로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가 감소했고 또 신사옥의 공실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임대료 수익 또한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올해 초 신규 취임한 경영진의 다양한 신사업 역시 수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유아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확연한 저평가, 공기업 이미지 탈피로 재평가 기대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는 아니라서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2016년, 주가 모멘텀은 2015년부터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공기업 이미지 탈피로 제도약 기대라는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와 전망인데요. 유아증권에서는 YTN의 영업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기를 2016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본격적인 성장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현재 자산 가치 대비로 확연히 저평가되어 있으며 신규 경영진의 기대와 정치권 이슈로 보도 부분의 채널로서의 입지 강화 등 다양한 투자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계열사 현황인데요. 자, 그동안 풍부한 자산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받고 있었던 그 이유가 최대 주주가 한전 KDN 그리고 KTNG, 한국마사회 등으로 공기업 이미지가 강해서 성장성의 제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올해 초에 신규 취임한 경영진과 공기업 정상화 정책 추진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주가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주가 좀 요동을 많이 칩니다. 지금 4% 정도의 강세, 아주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박스권의 횡보세가 좀 지속됐던 그 기업인데 오늘 증권가 리포트에 약발을 받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8% 이상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한 4% 정도의 상승, 탄력은 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장대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올해 실적 부진은 이어지겠지만 내년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오늘 이야기가 됐던 서울 남산타워 이 부분에서 임대료 수익이 많이 증가되면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의 움직임을 이끌 수 있을지 이제부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특징주 YTN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움직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이 오늘 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바로 2차 전지 쪽도 있고요. 바로 전장 부품의 수혜주로 떠오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 살펴보실까요? 만도와 코다코, NS 모두 흐름이 좋습니다. 만도 현재 1%대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7만 8천 원 기록하고요. NS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계속해서 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81%까지 올라가면서 22,300원을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차 전지 쪽도 괜찮습니다. 상신 EDP, P&E 솔루션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화 컨덴서와 삼화 전기, 바로 이 전장 부품의 수혜를 받을 거다 하면서 오늘 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 삼성 스마트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럼 삼화 전기의 한번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동안 좀 급등 흐름도 있었습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을 좀 올라오면서 오늘 장에서 강하게 장대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는 6만 1,000원까지 올라가는 6,1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현재 윗골이 크게 달면서 현재도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해서 흐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물 3월물 지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0.04%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238.45포인트 기록하는데요. 선물의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선물 3월물 첫 거래일 외국인 쪽에서 1,034계약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납니다. 개인은 현재 1,360계약 매도 우위 나타내고요. 기관도 315계약 소폭이지만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10시 신화 살펴봤습니다.